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정책 추진을 밝힌 이후 2달 남짓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PBR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을 위주로 주주 환원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주가가 급등한 영향인데요. 다만 PBR 개선 정도가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편차가 심해 밸류에이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 의결 제도를 도입합니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도 의무화하게 됩니다. 동의 의결제는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 신청 시 공정위가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 방안을 의결하는 제도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은 26일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98.3%로 파업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27일 사측과 합의가 최종 무산될 경우 28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양대 시장이 모두 상승폭을 펴내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어주는 모습이었죠. 또 그리고 전일 좀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의 부담이 됐었던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장에서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장중에 8만 원 선을 터치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이크론 신고가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은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민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오늘 우리 시장이 양시장이 모두 상승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장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장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우리 코스피가 연중 최고점을 돌파했고 돌파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그 형님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한 15%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를 쭉 끌고 하늘로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 임하는 그 투자자 여러분들은 아마 본인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왜 이렇게 안 올리지 않는 느낌 받으실 수 있을 하루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큰 대형주들이 올라와서 지수가 오른 것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서 오른 건 아닙니다. 따라서 요즘 장세는 반도체 내에서도 오른 종목, 내린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오른 종목, 내린 종목이 있어서 실제 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놓쳤지만 여러분들의 체감 지수는 아마도 크게 오르지 못한 답답한 하루였을 수도 있고 일부 종목이 반등해서 약간 기분이 좋을 수도 있던 그런 오늘 하루의 증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색깔과는 다르게 내 계좌는 좀 여전히 파란빛을 띠고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강의를 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님, 제가 지난주 강의에 정말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HLB 특별 강의를 해주셨는데 종목들이 다 너무 잘 갔기 때문에 강의가 너무너무 궁금한데 오늘의 강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의 강의 주제도 이제 K-뷰티라고 해서 화장품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쪽의 K뷰티를 갖고 왔고요. 오늘의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지난 3주간의 강의를 3가지를 냈습니다. 뉴로모픽 칩도 했고
프로그램 매매도 했었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뭐 했죠? HLB? 그렇죠. HLB 그룹주를 했는데 할 때마다 수목금의 그 세 개의 강의마다 나왔던 종목들이 모두가 제 거짓말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급등을 했습니다. 뭐 히든주는 볼 것도 없고 심지어 지난주 화요일 날 올렸던 제가 오늘장 특징주 5개 히든 종목 하나 HBL 그룹주 전부 다 전 종목이 오늘까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냥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불리는 핵심적인 종목도 있으니까 끝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되는 이 강의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은 당연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본능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삼천당제약은 26%대 강한 시세를 좀 분출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4%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천당제약의 강한 시세가 오늘장에도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가 서유럽 9개국 국가의 독점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시세를 받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장에도 26%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주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에 또 더불어서 반도체 종목들도 일제히 시세를 좀 기록해줬는데 4% 가까운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짚어보겠습니다. HLB 테라퓨틱스 살펴볼 텐데 간암 신약에 대한 마지막 FDA 리뷰 미팅이 남아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가시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좀 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되면서 5%대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YIK 살펴볼 텐데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이죠. 오늘 반도체 종목들 힘을 받으면서 덩달아 강세를 보였고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이 반도체 장비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5% 넘는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느가 장중에 굉장히 강한 시세를 분출을 해줬죠. 종가 기준으로는 8%대 상승을 보여줬는데 잠시 후에 또 강사님의 자세한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나와 있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궁금한 종목이 많지만 우선 제일 먼저 어떤 종목 짚어볼까요? 본능 먼저 하겠습니다. 네, 본능. 본능은 좀 어떻게 본능 그럼 뭐 지금 말도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좀 본능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생소하실 수 있고 그런데 사실 이 종목은 오늘 이제 강의 주제가 K뷰티인데 이 K뷰티를 위해서 제가 골라놓은 한 7개 종목 중에 하나가 본능이었고요. 원래는 제가 이거 히든 종목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지난주 일요일부터 골라놨던 건데 이게 오점창 잘 보니까 오후에 우리 추천주로 설명해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잘 기대하고 있었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갑자기 2% 있던 1, 2% 상승하던 게 10% 이상 급등하면서 이게 추천 공략주에서 핫스택5 특징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능을 소개하게 됐고요. 그럼 이렇게 왜 본능가 갑자기 급등했느냐 이유가 있는데 물론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본느가 실적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반도체라든가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금융주, PBR주에 관심을 가진 사이에 화장품 실적주들은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비로소 어제와 오늘에 와서야 K뷰티주가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그중에 하나 본느는 특히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주식일 수도 있는데 본느는 이제 우리 북미 인디 브랜드 쪽에서 성장이 한 240% 상승하면서 실적이 엄청 개선된 주식입니다. 이따가 1타 강의에서 상세한 거 설명드리겠지만 이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재무 구조가 우량하고 또 실질적으로 수급이 멋지니까 이 종목이 사실 작은 소형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면 바로 급등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제가 그때 반대 한 5분 사이에 한 10%까지 쭉 빨아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종가에 내렸다가 다시 올랐는데 이 종목이 오늘의 특징주로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는 K뷰티를 우리의 관심 영역에 넣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핫스택5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으니까 여러분 이 종목도 잘 살펴보시고
내일부터 거래하셔도 되는데 거래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 공략주로 가져오지 않고 핫스택 5 넣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거래를 잘 하시면 이 종목도 역시 오늘 상승 모멘텀을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진작부터 우리 강사님께서 눈여겨봤는데 기다려주지 않고 또 강하게 또 빠르게 시세를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 텐데 저희가 HLB 테라퓨틱스 이야기를 안 짚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강의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너무 기분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HLB 테라퓨틱스 여러분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지지난주에 핫스택 5에 소개시켜 드렸고 또 이제 금요일 날 한 4주 전에 금요일 날 그 마켓 시그널에서 소개시켜 드렸고 그 이후 한 3-4번 소개시켜 드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똑같은 종목을 계속 소개하냐고. 근데 제 입장은 어떻습니까?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소개를 안 하면 어떻게 한번 안 보신 분도 있고 보신 분도 긴가민가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HLB 그룹 특집으로 1타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모든 종목이 급등을 했고 그때 제가 이제 강조했던 가장 큰 종목이 HLB 테라퓨틱스였습니다. 이 종목이 임상 3상 완료한 게 한 종목이 있고 임상 3상이 진행되는 게 하나가 있고 임상 2상이 완료돼서 3상을 규모 스포증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니 굉장히 탄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제가 설명드리고 수요일부터 바로 급등을 해서 오늘 아침까지도 급등을 한 가장 많이 급등한 HLB 그룹 중에 하나가 바로 HLB 테라퓨틱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화요일이나 금요일 나와서 강의하는 거는 뭐 이렇게 그냥 한 종목씩 던지는 것이 아니고 가장 베스트한 종목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목하셔서 그냥 매수만 하셔도 물반 고기만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주에 소개한 HLB 그룹주 7개 중에 딱 하나만 뺐습니다. HLB 글로벌이라고 했는데 조금 관련이 없어서 뺐고 나머지는 다 등장시켰는데 등장했던 모든 종목들이 심지어 그때 수요일 이후로 오늘까지도 급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반드시 방송을 보고 난 후에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약바이오주는 단순히 뭐 실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FDA 승인이라든가 어떤 판권이라든가 이런 게 핵심이 있고 HLB가 임상 3상이 지금 이번 주 말에 파이널 리뷰가 되고 또 5월 달에 FDA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데 그것보다도 또 유사한 정도로 동등한 정도로 중요한 게 HLB 테라피틱스다.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관심주로 넣으시고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차트상에 봤을 때는 이격도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급등한 나머지 15,790원에서 내려오고 이제 오늘은 꼭대기에서 뜨는 별 돛지형이 떴기 때문에 꼭대기에서는 이 정도에서 급등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HLB 그룹주의 파이널 리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는 또 갭 뜰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 날 HLB 주총이 있으니까 이때가 아마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에 있어서 자세한 분석을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 다음 종목은 우리 강사님께서 짚어주실까요? 다음 종목은 삼청단 제약으로 하겠습니다. 삼청단 제약. 네, 최근 들어서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전망이라는 것도 할 거 없이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일도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제가 이제 거의 한 달 전부터 마켓 시그널에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보셨는데 반도체, HBM 반도체에서는 QRT를 보시고 제약바이오는 무조건 삼천단 제약입니다 하고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이후에 여기 오늘 8시 매트맨 1부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 이후 한 3-4번씩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회사가 유럽의 독점 공급에 대한 허가 신청을 했고 또 판권에 얻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했고 드디어 이게 이제 뉴스로 나오면서 어제 갭 20% 상승 출발하면서 상한가, 오늘은 상한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시간에 맞아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내일까지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남이 놓였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린 게 한 요쯤입니다. 요쯤. 요 정도에 완전히 바닥에서 소개시켜드렸죠. 그 이후에 쭉 계속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HLB 테라피틱스와 더불어 왜 자꾸 삼천당 제약만 자꾸 다른 제약주도 많은데 자꾸 이게 설명을 하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종목보다 잘 가는 종목이 대한민국에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가장 든든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트맨 1부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니까 여러분의 계좌를 불리게 중요한 날이니까 잘 참고하시면 삼천당 제약과 같은
종목을 오늘 발견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외에서까지도 강한 흐름이 보여졌다라고 하니까요. 내일장에서도 주가 흐름 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을 살펴볼 텐데, 자, 두 종목이 남아 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짚어볼까요? 이제 나머지 두 종목은 이제 반도체주로 갖고 왔습니다. 오늘 반도체주가 상승한 종목이 있고 하락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도체주가 모두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 여러분 계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유명한 주식 있잖아요. HPSP 같은 굉장히 좋은 주식도 오늘 4%나 하락을 했고, 반면에 한미반도체는 15% 상승했고, 또 ISC 같은 좋은 주식도 오르기도 했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두 가지 종목은 오늘의 특징주이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트레이딩할 수 있는 종목 두 가지를 골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이 YIK고 첫 번째 베스트 종목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차선 위에 있는 YIK부터 설명을 드리게 되면, YIK는 반도체 상공재에 있는 테스트 장비를 테스트하고 불량이 나오면 불량을 수리까지도 리페어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YIK가 여러분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떤 회사냐면 캠텍이라는 회사가 대주주이지만 2대 주주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회사입니다. 2대 주주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11.7%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건 괜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삼성전자가 계속 역회했어야 삼성전자가 좀 불안감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지분을 투자하지 않았겠습니까? 단순히 어떤 공급하고 뭐 수요하고 한 연결되는 협력 관계라면 지분을 갖지 않았겠지만 삼성전자가 계속 끌고 가야 될 회사다라는 의미에서 YIK는 더 의미가 있고요. 이게 반도체의 어떤 영역의 작은 부분이냐 이거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가장 핵심적인 협력회사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11.7%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주목하셔야 되고, 우리 이제 기술적으로 잠깐 살펴보면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수익을 말아대해서 이제 강의를 한번 드릴 텐데, 여러분들 이평선 매매 또 흐름이 좋은 매매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샘플입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5일선에 봉들이 음봉 양봉이 몰려 있고 살짝 완만한 상승세, 우리 수학의 함수에 의하면 2분의 1 x 정도 값에 해당되는 21선이 받쳐져 있고, 한 3분의 1 x 값에 해당되는 61선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121선이 쭉 완만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 종목은 이렇게 이평선상에 거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이고 또 삼성전자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 섹터에 두어서 여러분이 트레이딩을 하시되, 단점이 있다면 오늘 5일선을 뚫고 올라와서 강하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도 않았고 5일선을 올라오다가 말았습니다. 올라오다가 매물을 맞고 좀 내려갔고 시간에서도 한 0.8%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당장 내일 시초가에 매수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건 좀 어렵고, 이제 내일 보시게 되면 5일선에 안착할지 그냥 끌고 내려올지를 보실 텐데, 5일선에 안착하지 못하고 내려온다면 매수하시면 안 되고 5일선 위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안전한 주식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도체를 거래하실 때 그냥 아무거나 지금 막 사면 오르는 이제 그 2월 같은 세월은 지났고요. 지금은 선별적으로 이 종목이 오르면 다른 종목이 내리는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거래는 하시되 반드시 내일 시초가와 그다음에 개장 후 한 10분 정도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 단 삼성전자가 오른다면 같이 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삼성전자가 오르면 YIK도 같이 오를 수 있다. 이유는 지분 관계에 있다. 이걸 잘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YIK의 오늘 수급 사항도 잠깐 한번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이 24만 주 매수했고요. 기관도 24,000주. 24,000주는 얼마 안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좀 많이 매수했다. 이런 데 의미가 있고, 이 회사의 재무 상태도 잠깐 살펴보게 되면 2022년도에 364억 흑자를 냈고 2021년도에도 546억을 냈는데, 이 회사는 계속 흑자를 내는 회사고, 퍼도 8에서, 그러니까 재작년도에 8.8이니까 퍼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PBR이 어떻습니까? PBR이 저 PBR 반도체입니다. 원래 반도체가 성장주라서 보통 성장을 먹고 미래의 밸류에이션을 끌어다가 우리 주가 가치에 반영을 하는데, 이 회사는 미래의 밸류에이션이라 커렌트 밸류에이션을 반영해서 PBR이 0.76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실적 좋고 지분관계 좋고 향후의 성장성까지 두루 갖춘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YIK는 이 5일선을 지지를 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도 같이 체크하면서 전략을 세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빠르게 살펴볼 텐데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실까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현재 기술적으로 YIK보다 좋다.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오늘 2% 상승했지만 그 종목보다 좋다. 회사가 더 좋은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이런 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 일단 이슈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기술적인 흐름이 좋고, 세 번째 수급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의 이슈는 LG 디스플레이하고 중국에 있는 회사가 그 OLED 8.6세대 OLED를 신규로 투자할 것 같다. 이런 수혜가 예상된다 하는 게 제1섹터가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주목을 받았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올랐고, 두 번째는 8.6세대 OLED의 수혜 전망이 있다. 이런 이유, 두 가지 이유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다음과 같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기관이 계속 3월 20일이죠. 지난주 목요일부터 순매수를 했고 어제 잠깐 매도했다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급등락을 보였고, 제가 이 종목을 오늘 오후에 쭉 지켜봤는데 36,100원대에서 36,900원까지 오르락내락하면서 물량을 계속 털고 올리고 하는 종목이 있었는데 잠깐 보니까 내려가겠네 했는데 결국은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려서 시간의 단일가를 봤더니 역시 시간의 단일가에서 지금 36,550원에서 300원은 36,850원에 끝났고, 시간의 단일가 거래량도 오히려 나쁘지 않게 끝났습니다. 시간의 단일가를 잠깐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시간의 단일가 잠깐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시간의 단일가임에도 불구하고 36,000원대 하는 주식이 14,000주가 거래가 되었고, 상승은 0.82%까지 상승했는데 이거 얼마 안 되는 지수지만 이게 36,650원부터 계속 100원, 50원씩 오르락 내락하면서 종가에 쫙 끌어올렸으니까 시간의 단일가를 굳이 우리가 봉으로 친다면 양봉으로 마감했다. 이게 끝이 없는 양봉으로 마감했다.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차트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리길 우리 이동평균선을 잘 보자 그랬는데 이 역시도 이동평균상의 정별에 놓이는 핵심 반도체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게 되면 5일선을 뚫고 올라왔고 이 양봉이 우리 20일선도 뚫고 올라왔습니다. 조금 더 올라왔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간의 단일가까지 마저 올라왔다는 얘기는 시간의 단일가 기준으로는 이 양봉이 20일선까지도 완전히 뚫었다. 그래서 내일장 상승할 여지가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트레이딩 할 종목이 없으시겠다 그러시면 이 종목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오늘 5가지 특징주를 드렸죠. 5가지 중에서 내일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은 본누와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봉도 잠깐만 살펴보게 되면 주봉상으로도 굉장히 정비열이고 상승 패턴에 있으니까 기울기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걸 잘 참조하시면 여러분들 거래에 좋은 도움이 될 거로 판단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내일장에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고요. 자, 이렇게 오늘장 하스타5 종목들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오늘의 이야기를 잘 참고하셔서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기대되는 오늘의 강의를 또 본격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선은 지난주 강의가 정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가 저는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강의 내용 바로 한번 짚어주시죠. 오늘은 K-뷰티 말 그대로 코리안 뷰티죠. 우리 한국의 K 브랜드를 대표하는 종목들을 오늘 다 나열하지는 못했고 이 중에서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들을 가져왔고 여기서 언급되지 못한 종목은 나중에 제가 이제 종목들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은 여러분들이 거래하셔도 좋고 지난번처럼 HB그룹처럼 이 강의를 들으시고 운 좋으면 내일부터 바로 수익 날 종목 여기서 나올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들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만든 건 일요일에 만들었지만 여러분들 이제 아직까지는 반영된 게 본느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가 올릴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수도 있고 다른 방송이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께서 많이 소개한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텍스프리. 이제 텍스프리가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외국에서 사고 세금을 환급해주는 리펀드라고 그러죠. 이 리펀드 사업을 하는데 이 회사의 특징이 아시아 최초로 세금 환급 대행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 30년 전에 영국에 와이파이 회의가 있어서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 느낀 게 우리나라에 없던 리펀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펀드 회사가 있어서 굉장히 생소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생겨서 글로벌 텍스프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세금 환급 대행 사업을 해주고 있고 세금 환급 부분이 매출 구성의 71%, 화장품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3%, 미미하죠. IT 솔루션도 24%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사의 제목만 보면 순수히 세금 환급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장품도 일부 들어가 있고 IT 솔루션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2023년도에 드디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다. 146억 정도, 한 10억, 20억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볼륨이 있는 흑자를 전환했다. 여기에 주목하시면 되겠고 외국인과 기관도 역시 이제 실적주를 찾다 보니까 이 종목에 발을 들여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은 뭐냐면 과거와 같이 어떤 성장성이 있는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제 성장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시게 되면 최근에 3월 달의 추세가 어떤 실적이 전환되는 실적이 올라간 종목들에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앵커님 말씀하시기를 뜬금없이 실리콘드는 왜 갑자기 성장했냐요 이렇게 했지만 외국인들 기관들이 요즘은 추세가 실적이 나오는 회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중에 한 종목이 글로벌 텍스 프리다. 텍스가 프리, 없다 이런 뜻이니까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리오는 여러분 많이 아시죠? 소개도 많이 했고 그러나 우리 기억 속에 한동안 잊혀졌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들이 타격을 받은 게 언제죠? 2020년도 우리 그 몇 월이죠?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화장품 주들이 완전히 폭락을 했고 주가만 폭락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들이 헤어나지를 못하다가 작년에 반짝 오르고 내리다가 드디어 다시 이 K뷰티주 화장품주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죠? 오늘이 3월 26일 화요일 봄이 오는 거죠.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주식시장의 봄도 오고 있는 것처럼 그 종목들처럼 이 화장품주들도 봄을 찾아서 오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벚꽃 구경도 가고 개나리 구경도 가고 이렇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뭐합니까?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주가 주목받을 수 없는 계절이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반도체에서 화장품 넘어왔다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의 계절이 무엇이고 내가 오늘 매출할 때 무엇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확 보이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클리오다. 왜냐하면 클리오는 화장품을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지만 화장품 도구도 판매하고 유통망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화장품의 어떤 거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특히나 이 회사의 스킨케어 매출을 보시면 60% 성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마스크를 벗은 게 반영이 돼서 매출의 성장이 반영됐고 이것이 영업이익에도 89% 약 90%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되면 우리가 종목을 가져야 할 섹터를 봐야 하는데 지금의 섹터는 틀림없이 이번 주의 섹터는 K뷰티다. 그중에 대표적인 화장품은 클리오다. 클리오는 화장품의 대장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장주 그러니까 큰 종목해서 아모레퍼시픽이니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런 건 잘 안 올라가니까 클리오 잘 보시면 여러분의 수익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본론은 지금과 같이 제가 이미 오늘 9시 전에 아침 7시부터 완성된 종목이 본론인데 본론가 오후장에 갑자기 12시 30분 정도에 급등하는 바람에 이게 좀 뒤죽박죽이겠습니다. 이 회사의 특징은 화장품을 ODM, 오리지널 디벨롭도 하고 자체 브랜드 사업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회사 역시 색조 화장품의 매출이 240% 성장했다. 즉 2배 이상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는 북미 시장입니다. 북미란 미국과 캐나다를 얘기하겠죠. 여기에 인디 브랜드가 요즘 K 화장품의 인디 브랜드가 인기입니다. 왜 인디 브랜드가 인기냐면 우리처럼 꼭 샤넬 같은 고급 상품만 찾지 않고 어떤 실용적인 화장품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역시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인디 브랜드의 성장이 좀 이따 나중에 소개시킬 다른 종목과 더불어서 인디 브랜드의 성장이 이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에 기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색조 화장품 매출이 인디 브랜드 시장에서 성장함으로써 매출이 20%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245% 성장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성장이 여기서 끝이 느냐가 아니라 내년도, 즉 금년도에는 더 성장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도 오늘까지 3일 연속 순매수를 넣으면서 오늘 갑자기 급등을 한 겁니다. 즉 상승해야 될 이유와 성장성과 재무구조와 수급 이 네 가지가 모두 맞았기 때문에
본느가 오늘 상승했고 오늘 특징주로 등장했다. 그러니까 본느는 여러분의 앞으로 오늘 봄 3, 4월에 꼭 관심주로 두어야 할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은 피부 미용 관련된 디바이스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자, 보통은 피부 미용을 디바이스를 판매하게 되면 이익이 규모가 크지도 않고 보통은 소규모 업체이거나 이익도 작은 회사인데 그중에서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가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우리 삼성증권의 리포트에서도 몇 개월 전에 나왔던 것 종목 중에 하나인데 매출이 1,430억이었고 영업이익이 363억입니다. 우리가 K뷰티 또는 피부 미용이라고 하기에는 영업이익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거는 이 회사가 내놓은 그 2024년도 추정 에스티메이트 밸류를 보면 매출이 레베뉴가 1,800억, 영업이익이 530억으로 매출 성장도 크고 영업이익도 증가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다른 그 피부 미용 업체와는 다르게 우리 유통 구조 있죠. 디스트리뷰션 섹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온라인도 있고 병원에 직판하는 영업원들도 있고 대리점 판매를 통해서 우리가 뚫을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영업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거를 캐치한 외국인들도 일간 순매수가 드러나는데 순매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회사가 실제로 이러한 성장성이라든가 실적에 비해서 실제 회사의 가치는 뚝 떨어져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회사가 오른 길을 작년도 8월 25일 현재 14,500원이었다가 지금 거의 반토막으로 뚝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 회사는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금년도 추정도 500억대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역배열 상태에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 주봉상이 그러하고 일봉상으로도 완전히 쌍바닥을 찍고 올라온 상태죠.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상에서 잘 보면 우리가 주식책을 잘 보거나 우리가 주식을 처음 할 때 배우는 게 뭡니까? 골든 크로스에서 주식을 사라. 골든 좋은 거죠. 어떤 거죠? 올선이 지금 21선을 뚫고 막 올라온 게 어제 뚫었고요. 오늘 올라와서 올선에 딱 안착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물려도 좋은 위치다. 또 물려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대형 증권사에서도 뭐 추천했고 또 추천과 관계없이 실제 재무구조나 성장성 또 회사의 규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회사는 가치가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 잠깐 우리가 수급사항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수급사항은 안 좋습니다. 자, 기관이 계속 일주일 이상 연속 순매도를 이루었고 외국인은 다행히 금요일, 월요일에 매수했고 오늘은 약간 매도밖에 없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드렸죠. 외국인들의 최근의 추세는 실적이 나오는 회사, 실적이 성장하는 회사를 찾고 있는데 이 회사가 그런 회사다라는 것을 외국인의 금요일과 월요일 수급 12만 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실적에 대해서도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보시면 순이익이 400억, 영업이 530억 2024년도에 예상이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종목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잠깐만. 제가 다음 종목은 뭐냐면 네.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죠? 천천히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공개하고 싶지 다음 않은가 봐요. 제가 한번 자, 다음 종목이 얼마나 또 확실하게 좋은 종목인지 컴퓨터조차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가 봐요. 다음에는 본냈죠. 제이시스 메디칼 했고 인글루드랩 네. 이게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보게 되면 자 인글루드랩은 기초 화장품을 OEM과 ODM으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즉 OEM과 ODM을 판매한다는 얘기는 자체 상품의 생산력도 있고 또 그 영업력도 있다. 이걸 대변하는 게 OEM과 ODM입니다. 이 역시 아까 본노와 같이 미국의 인디 브랜드사 제품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본노가 오늘 급증 10% 정도 급증을 했죠. 마찬가지로 인글루드랩도 인디 브랜드사 제품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되고 매출의 구성을 봤을 때도 기초 색조 화장품이 거의 96%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초 색조 화장품의 96%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이 회사 역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289억입니다. 성장이 192%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국내 K뷰티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회사가 잉글루드랩 미국 회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회사는 중국의 영향을 받지도 않고 우리가 과거 얘기했던 리오프닝과도 관계가 없는 회사이고 다만 미국과 굉장히 관계가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잉글루드랩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고 제가 여러 번 두 번인가 설명을 드려서 실리콘2가 두 번이나 급등했던 것처럼 그와 쌍두마차를 이룰 수 있는 종목이 잉글루드랩인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급등을 할 때는 빨리 급등을 하기 때문에 3월 달에 경고를 먹고 지난주에야 경고가 해제된 종목입니다. 또 거래량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여러분들 거래하실 때 너무 많은 물량 한꺼번에 매수하시거나 욕심내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천천히 차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자, 잉글루드랩도 잠깐 이자 설명을 드리고 실리콘2는 제가 하도 여러 번 설명드려서 다음은 실리콘2인데 자, 실리콘2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실리콘2는 스타일코리아닷컴이라는 자체 플랫폼이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150여 개의 국가죠. 거기에 이커머스를 판매하고 있고 미국과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즉 북미 지역, 유럽 지역,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에 광대한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다. 작년도 매출이 3,400억 엄청 크죠. 영업이익은 478억 3배 성장했습니다. 3배. 그러니까 실리콘투가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 날 히든주를 드리고 공략주를 드리고 바로 급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금년도 추정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더 급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까지도 이 상승을 멈추지 않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잘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K뷰티를 설명해 드렸는데 K뷰티는 사실 여기 설명 안 드리는 주식이 있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제 호텔신라와 롯데관광개발이 있습니다. K뷰티는 아니지만 우리가 리오프닝 할 때 같이 지금 소개시켰던 종목과 함께 같이 급등했던 종목인데 오늘 그 차트를 잘 보니까 호텔신라도 올라오고 있고 롯데관광개발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이 뭐냐면 제주에 있는 하얏트, 카지노가 있는 호텔이고 호텔신라도 우리 면세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K뷰티 외에도 호텔신라와 롯데관광도 같이 한번 묶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금년 또 이번 주에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뷰티의 설명을 드렸고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의 강의는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드렸죠. 저도 우연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지난 3주간에 걸쳐갖고 제가 강의를 3개 했고 오늘 4번째인데 3개 한 모든 종목이 올랐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저도 잘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올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 운 좋으면 여기서 수익을 내실 수 있으니까 이 종목 중에서 오늘의 공략주도 있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트레이딩 하셔야 될 종목들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강의도 지난주 HLB 그룹주 강의 때처럼 모든 종목들이 또 강한 시세를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이 강의 내용 한 번에 습득하기 어렵죠.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전략 세우실 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지난주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니 갑자기 무슨 화장품 종목이에요 이랬는데 네, 바로 지난번에 앵커님이 갑자기 무슨 화장품 줍니까? 또 이상한 종목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종목 갖고 왔죠.
아니, 우선은 실리콘투부터 이야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종목이 실리콘투였는데 제가 아니 강사님 이 종목 맞나요? 했는데 예. 바로 너무 23%대 저도 뭐 그 다음 날부터 보여주셨잖아요. 급등할지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가 보시면 이만큼 자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설명드린 게 요 끝에 여기서 밤에 설명을 드렸고 아침에 뭐 0.5% 상승 출발했는데 그냥 잠깐 내린 듯 하더니 순식간에 올라서 당일날 11.4% 급상승을 했고 그 다음 날도 오르락 내려가면서 심지어 오늘까지도 끊이지 않고 오늘만 해도 와서 6% 상승을 했죠. 그래서 실리콘들은 이렇게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가장 빨리 급등해서 좀 저도 기분이 좋고 방송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도 수익을 많이 내셨을 판단이 되고요. 이 종목은 조금 뭐 끌고 가시면서 반씩 매도하셔도 되고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처음 설명드린 게 아니고 금요일 날 오전에 마켓 시그널에서도 이 시점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잘 보세요. 이만큼 그죠 여기 요만큼을 상한가를 바로 한번 먹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된 종목이라서 다시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KBT 중에서 실리콘트만큼 좋은 주식이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적이나 성장성 따지면 반도체 중에 이만한 종목이 있나? 2차전지 중에 이만한 종목이 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2차전지는 뭐 몇 년 후에 계속 성장할 거다. 사실 그거는 가봐야 될 일이고 시장 상황은 봐야 하는데 이 회사는 현재 그리고 금년에 실적을 내는 회사니까 잘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1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우선은 큰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잉글우드랩입니다. 실적 기대주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어떤 의심을 갖지 않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강의에서도 잠깐 짚어주셨는데요.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회사는 이제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다. 또 올 봄이 왔으니까 봄에 맞는 종목이다. 또 아까 제가 이제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본느가 오늘 10% 상승했잖아요. 같은 영역이 있다. 미국의 인디 브랜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우리는 저가형 화장품, 인디 브랜드 제품들인데 본느는 상승했으니까 얘도 같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 단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다라는 게 단점이고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잉글랜드 우드램은 현재 위치상 우리 차트상으로 먼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봉상의 저점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 갑자기 지난번에 16,000원대에서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갑자기 급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투자 경고를 먹었습니다. 너무 많이 빨리 급등한다 이 얘기죠. 급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잉글우드램은 코스메카 코리아가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유통 주식수가 또 56%임에도 불구하고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실제 거래량이 적습니다. 1거래량이 잠깐 살펴보시면 1거래량을 잠깐 보겠습니다. 1거래량을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1거래량이 한 97,000주, 오늘만 해도 15만 5천 주, 8만 주, 많이 뛰면 8만 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작다 보니까 어떤 그 매수해야 될 동기, 모멘텀이 붙으면 쭉 올라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조금 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장중에도 이거 내리는 거 아니야 하고 손실 보고 팔 수도 있고 또 이거 오르는 거 아니야 하고 막 따라 붙다가 또 물릴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좀 많은 어드바이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 종목인데 다행인 것은 이 회사가 최근에 급등했다가 즉 2월 달이죠. 2월 20일 날 급등했다가 하락해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와서 여기서는 물려도 끌고 가도 심장만 좀 강하다면 끌고 가도 전혀 손해낼 구간이 아니다. 이 회사 실적이 어떻다고 그랬죠? 실적이 북미 시장에서 매출이 올라가고 단순히 KBT가 아니라 실제로는 미국의 회사가 있는 유일한 화장품 회사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시장이라든가 한국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회사다. 실적은 성장하다. 재무구조 좋다. 거기다 뭐가 들어옵니까? 거기다가 여기에 외국인 수급까지 들어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 많지는 않지만 지난주에 이틀 연속 들어왔고 오늘마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도 이 종목이 좋다 인지한 겁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급등락을 반복하니까 잘 보셔야 되고 이 종목은 천주 있잖아요. 천주만 해도 갑자기 2%가 쫙 올라갑니다. 천주만 매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 그냥 이 종목을 오늘 배트맨 소개했네 하고 막 천주, 이천주 막 사들이면 안 되고
저점에서 소량씩 이렇게 매수하시면 잘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사셔서 이 수익을 많이 내시면 방송에서 좀 이렇게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다른 분들도 이 TV를 좀 많이 보시게 좀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뉴스고요. 우리 실리콘투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내려올 때까지는 추천을 못 드리겠고 인글루드랩 실리콘투와 쌍두마차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실리콘투가 형님이면 얘는 좀 아우님 정도 된다. 실적이나 어떤 매출이라든가 재무 안정성이라든가 수급이나 이런 게 유리하고 수급이 단지 실리콘투에 비해서는 좀 밀린다. 현재 상황에서 이런 단점 외에는 여러분들이 끝내 잘 가져가셔도 좋은 종목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좀 내리더라도 현재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주가상으로도 현재 그 5일선이 21선을 오늘에서야 딱 돌파한 이 시점입니다. 힘있게 돌파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는 약하지만 에너지를 잘 살펴서 거래하실 수만 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금보다 좋고 여러분들이 괜히 물린 2차전보다 훨씬 좋은 종목이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도 큰 수익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또 1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강사님, 제가 너무너무 궁금한 게 사실 저희가 HLB 그룹주 강의를 한 이후에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잖아요. 이 중에서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이 있을까요? 여전히 관심을 갖고 가질 종목은 HLB 테라피틱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목은 임장 3상이 진행 중인 게 하나가 있고 2상이 현재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HLB 테라피틱스는 최근에 HLB 그룹에서 계속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회장도 10만 주를 장내에 매수했습니다. 왜 지분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하면 이익이 날 것 같으니까 HLB에 속내를 아는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HLB 테라피틱스라든가 인글루드랩을 소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올 땐 그냥 갖고 온 게 아니라 이틀 전부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유명한 시각장애인이면서 청각장애인 또 인권운동가인 헬렌 켈러를 아십니까? 그분은 이랬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양손으로 끌어들이는 친구가 아니라 한 손은 여러분이 하게 놔두고 한 손으로 잡아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바로 진정한 친구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HLB 테라피틱스와 인글루드랩을 소개합니다. 단순히 종목 추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헬렌 켈러가 말한 진정한 여러분의 투자자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인글루드랩과 테라피틱스를 소개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도 이 1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시간을 통해서 투자 전략들 좀 현명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이 모두 상승 마감을 보였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도체 대형 종목들의 상승에 힘을 받으면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1타 강의는 K뷰티 실적주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죠.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오늘 강의 내용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1타 주식은 인글우드랩이었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병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